전 영상이랑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긴 하는데 뭔가 좀 바로 뒤에 하는 느낌이 좀 착각이에요. 그냥 다 따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삼국시대 왕들의 업적할 때 외우는 게 많아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골치가 아픈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정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요. 조선시대 정치는 일단 요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리학을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긴 하지만 일반 유교하고 좀 달리 대의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왕권 강화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론이라고 하는 선비들과 양반 관료들의 공통된 무슨 의견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에 대해서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성리학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치하고 관련돼서 두 가지 키워드를 빼고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첫 번째는 사림. 닭고기 하면 하림? 아니에요. 사림이에요. 사림. 그 다음에 붕당. 붕부릉붕붕? 아니에요. 붕당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심적인 용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초기엔 좀 빼고요. 사림이 권력을 잡았던 조선 중기 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림이 누구랑 정치 권력을 다툼을 했냐면 훈구랑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훈구는 사실 이 사림하고 싸울 때 어떤 일을 많이 벌였냐면 사화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정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지방에서부터 이미 양성되고 있었던 사림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조선 중기였던 선조 때 이 사림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사림들도 다 같은 사림은 아닙니다. 훈구와 싸울 때 남아 있었던 기성 사림들하고요, 새롭게 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 사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훈구파, 그러니까 훈구파들은 다 훈구파가 아니고 남아있는 훈구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왕비의 친척들을 훈척 또는 척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기성살인과 신진살인들이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훈구파와 대결을 하면서 사화를 겪게 되고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살인이 비판했던 게 훈구예요. 그 훈구의 여러 비리와 권력 집중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기성살인과 신진살인의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기성살인이 훈구하고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살인 입장에서는 정치 현실에 따라서 무조건 훈구파만 배척할 수는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이 훈구파 중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이 살인파들을 좀 살려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뜻있는 훈구파들까지 다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신진 살인들은 그런 게 어딨어, 훈구파 훈구파지, 그냥 척신 척신이지, 얘들은 그냥 정치하면 안 돼, 강경하게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지면 홍건 세력이었고, 이 사람들은 강경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주고받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조전랑직 사건이 터져요. 이건 너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조전랑이라는 하는 이 직 자체는 3사라고 아시죠? 그 언론기관이었던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의 관리들을 추천하는 2조에 소속된 전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3사의 관원도 추천할 수도 있고, 자기가 퇴임을 할 때 자기 후임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조전랑을 어느 세력에서 가지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조전랑의 추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딱 반대하는 거예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왜 이랬더니,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명종 시절 때 윤씨 세력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훈척이었죠. 왕비의 오라버니들이 설치고 다닐 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뭐 기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탄핵을 해요. 근데 다수파가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성살인보다 이 사람이 이조전랑이 될 수 있었는데, 오케이. 자, 근데 이 김의겸이라고 하는 동생이 장원급제도 하면서 나중에 이 후임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좋은 감정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하필이면 이 심의겸이 훈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어떻게 그 사람이 훈척인데 중요한 이조전랑을 할 수 있겠냐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서 조정에 있었던 살인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신진 세력들은 김효원 편을 들고 기성들은 심의겸의 편을 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서인과
동인으로 바뀝니다. 왜? 자,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한성에 궁궐 북쪽이 중앙에 있거든요. 서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서인이라고 그랬고, 김여원은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사람들의 뭐 영향력보다는 이라든지 성혼이라든지 이황, 조식, 이 사람들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이런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선생도 서인 숫자가 좀 딸려요. 그래서 균형을 이뤄야지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이 선생은 서인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인들의 편을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인의 이 신진사님들이 많이 실망을 한 거야, 이 선생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제자를 서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처음에는 서로 동인을 했습니다. 그 견제와 공존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붕당이라서 막 싸우고 죽이고 이런 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관동 별곡을 지은 정철 아시죠? 이 정철이 연관돼 있었던 옥사가 많이 벌어지는데, 물론 이제 선조가 막 뒤에서 이렇게 조종했다는 말은 있는데, 그때 동인이 박살나고 뭐 한 적은 있거든요. 뭐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철에 대해서 강경하게 또 나눈 사람들이 동인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서인에 대해서 강경하게 한 사람들은 북인이라고 그러고, 아니다,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온건하게 가자 했던 사람들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래서 이것도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 그래서 서인에 대해서 온건파, 길게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대체적인 정권은 남인에서 잡습니다. 이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하필이면 임진왜란이 빵 터집니다. 이 뒤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광해군은 정권이 북인 정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인이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남인도 이게 위태위태하고요. 북인이 이렇게 쭉 가는데 결정적으로 인조반정이 터지죠. 인조반정은 사실 서인, 남인 서로 짝짝꿍이 돼서 한 일이거든요. 왜? 이 광해군이 중립외교라고 해서 명나라 편 안 들고 뭐 오랑캐 편 들었다 이거 하고, 두 번째, 광해군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대비도 유폐벌원했다. 그래서 폐모살제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성리학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 중국이라고 하는 4대 외교를 펼쳐야 되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도와줬고 그 명나라를 배척하는 임금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인이 여기 합류해서 같이 정치를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서인하고 이제 남인이 공존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요 뒤가 문제인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지고, 자, 호란도 터지고, 뭐 너무 나라가 너무 힘들어. 그 와중에 효종의 뭐 불벌도 있었고, 그 아들이었던 현종으로 가겠습니다. 효종은 사실 둘째 아들이에요, 인조의. 그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서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송 논쟁이라고는 일이 딱 터집니다. 예송 논쟁은 뭐냐면, 뭐 쉽게 말해서 이거요. 그 왕실에 상이 터졌는데, 그런 게 양어머니긴 하지만 대비가 왕과 왕비를 위해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니 뭐 상복을 입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성리하게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관련되면은 시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미래 사람들 보면, 야, 그때 한 경제가 중요하고 코로나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생이 힘들지 왜 민주주의 때문에 싸우냐 라고 말하면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맹점은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과 시민이 합쳐서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고, 당시 성리학은 일부 지배층에서만 중요한 이념이었다는 점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때 하는 뭐 시위나 서로 갈등하고 이 예송 논쟁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지향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왜 싸우냐고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송 논쟁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근데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자, 1차 때는 효종이 죽었어요. 2차 때는 효종의 왕비가 죽었어요. 효종비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때 서인하고 남인이 취했던 제스처가 다른데요. 이때 효종의 새어머니지, 이 대비가 젊어요.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상복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효종이 둘째라고. 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부모가 둘째를 위해서 상복을 입을 때는 1년만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근데 남인은
둘째긴 하지만 왕이잖아요. 왕은 이미 대통을 이었기 때문에 첫째예요. 자, 그러니까 3년을 합시다. 횟수로 3년이야. 그러니까 만 2년이에요, 사실은. 자, 이랬고, 자, 그 다음에 2차 예성 논쟁 때는 서인은 오히려 한 수 더 뜹니다. 9개월 하자. 이는 비니까 1년 하자. 자,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현종.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인은 막 다 줄여. 자기 사대부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남이는 왕으로 대역을 하는 거야. 왕권 강화가 연결이 돼 있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서인 편을 들어줘요. 서인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서인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를 정통성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남인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권력이 올라가고 권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속 논쟁이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런 건 없었지만 뭐 기왕도 가고 하거든요. 왕에 대한 정통성 문제 때문에. 근데 현종이 죽고 숙종이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숙종 관련해서는 뭐 장희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여자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숙종은 한 열 몇 살 때 왕이 올랐는데 바로 지가 정치를 했어요. 숙종 얘기를 하면 황국 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국면이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권력을 잡냐면 확 바뀌는, 갑자기 한 며칠 사이에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황국 정치를 하는데, 일단 요때 남인이 먼저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하필이면 여러 사건이 터집니다. 순서대로 얘기하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서인으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거 숙종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놔두면 신하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눌러주는 거야. 이때 영의적이었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사에 따르면 이거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너무 이제 권력이 세가지고 자기 잔치 때 유막이라고 하는 이제 기름막, 천막이 있습니다. 이 천막을 왕실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막 반출한 거예요. 왕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영의정 생일이니까 비도 온다 하니까 내가 내려주겠다 했는데 이미 가져간 거야. 기분 상하죠. 근데 기분 상한 게 아니고, 요놈들 봐라, 놔뒀더니 권력 엄청 탐하네?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걸 일례로 삼은 거예요.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 보니까 권력을 낮춘 거지. 기왕 보내고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모 사건도 엮여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요때 탁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장희빈이었어요. 근데 이 장희빈이 중인 출신인데 하필이면 서인이 아니고 남인의 뒷줄을 대고 있었던 중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희빈 하면 남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숙종이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왕비 삼았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현왕후가 이때 왕비였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았던 모양인지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야. 근데 장희빈은 그래서 막 대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이 빠진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왕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습니다. 그 과정에 장희빈이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 서인들이 권력이 너무 강했던 거야. 인형을 믿었던 서인들이 이걸 빌미 삼아서 서인도 와장창 무너뜨립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있었고요. 이제 남인들이 또 다시 권력을 찾죠. 근데 무슨 사건이 또 터집니다. 장희빈이 너무 설치는 거야. 숙종은 유유부단한 게 아니고 자기 앞에서 너무 설치면 잘라냅니다. 오히려 더 세요, 이 사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장희빈도 이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왕비에서 내려보내고 희빈으로 인현왕후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서인으로 바뀌죠. 여기서 이제 이 뒤에 나온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인현왕후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뭐 아주 조사해봤더니 장희빈이 뭐 저주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장희빈도 죽이고, 이런 삼국전치가 벌어지면 결국엔 서인이 득세하게 되는데, 서인도 또 나뉘어요. 이 남인들을 또 어떻게 대하냐. 강경하게 대하자고 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았어요. 노론이라 그러고, 아니다, 얘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 또 소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탕평 정치라고 해서 영조 때, 정조 때 탕평 정치하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숙종 때까지 황국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죠? 복잡해요. 저도 이거 외울 때 힘들었어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냥 뭐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신한테 휘둘렸네, 뭐 장희빈한테 휘둘렸다, 이게 아니고 결단과 결단을 통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정치 권력이 자꾸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 때문입니다. 이 왕이 한 권력이 너무 세지면 반대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얘들을 눌러요. 그래서 정치 권력도 바뀌어요. 뭐 훈구 때도 마찬가지로 사림이 등장했던 이유도 성종 때 훈구파가 너무 세지니까 이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사림들을 삼사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S가 된 거예요. 나중에
사화도 마찬가지고 연산군이 뭐 조작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길지만 짧게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에 대한 얘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